안녕하세요, 두캠입니다. 어제는 이제 2020년 11월 전국이 거의 대부분 서울하고 몇 개, 4개 도시죠. 광명, 과천, 성남시 일부, 하남시 빼고는 다 조정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집값이 오를까요? 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일단은 파실 분들은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올랐던 가격이 지금 아직도 유지가 돼 많이 떨어져도 예전에 뭐 너무 싸게 샀던 분들은 이제 특히나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팔고 싶겠죠. 왜냐하면은 세 채 정도 들고 있으면은 중과세가 거의 한 70% 정도가 세금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는 일반 과세가 되기 때문에 뭐 한 30에서 뭐 30%될 수도 있고, 세금은 뭐 그 어쨌든 양도세는 집 하셨던 분은 잘 아시겠죠. 그 세금은 그 세율을 따라 나옵니다. 결론은 이제 그 소득 양도가 크면은, 차익이 크면은 세금을 많이 내고, 양도 차익이 작으면은 좀 세율도 낮아지는 그런 이제 누진세 같은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세금을 어쨌든 이제 일반 과세가 되면은 다주택자는 팔고 싶겠죠. 물론 뭐 작년에 팔았다라면 이제 어쨌든 가격은 비싸게 받아들 수 있지만은 세금을 약 70% 정도, 만약에 한 4억이 올랐다, 그럼 거의 한 2억 5천 정도 세금이 나가겠죠. 근데 지금 이제 4억에 대해서 말하면은 뭐 예를 들면 한 뭐 1억 5천 정도 내고 뭐 아니면 1억 초반에 정도 세금 낼 수 있다. 예, 그러면 팔고 싶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왜냐?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라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엄청 메리트가 있어야 사겠죠. 왜냐하면은, 자, 생각을 해볼게요. 한 3년 전에 막 5억짜리 집이 있다 칠게요. 그때는 2.5% 이자, 뭐 2% 이자 생각할게요. 그럼 5억짜리 집을 지금 한 3억 대출해서 샀다 칠게요. 그러면 3에서 326 해서 1년에 600만 원 이자입니다.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이자면은 50만 원 이자를 내고, 뭐 원금은 어차피 내가 내 돈 되는 거니까 생각하고 그 집을 매수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은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5억짜리 집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5억짜리 집을 대출을 하려면은 지금 6%입니다. 6%. 앞으로 이제 6% 넘어가겠죠. 6%를 대출을 했다 치면은 아까 얼마죠? 3억이었나? 3, 6, 18. 자, 그러면은 1,800만 원을 1년에 이자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럼 1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됩니다. 60만 원 이자 내던 게 똑같은 집을 샀는데 180만 원 이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 한 명 월급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럼 신혼부부가 두 명이 맞벌이를 해서 치면은 최저임금 수준은 그냥 날라 없어지고, 물론 고액 연봉자라면 상관없겠죠. 뭐 이자를 내든 뭐 돈이 있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집이 이제 아직까지 집이 안 사실거나 하신 분들은, 뭐 아닌 분도 있겠지만은 그 어쨌든 뭐 그렇게 돈이 많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이 확률적으로는 많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집이 거래가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대출 규제가 아직 뭐 지금 LTV는 뭐 다 풀었다고 하는데, 결론은 DSR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왜 이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DSR 대출 규제를, 근데 제 말은 DSR 대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재무 건전성 때문에, 은행들을 재무 건전성 때문에 어쨌든 이 묶어 넣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DSR 대출을 또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DSR 대출 규제를 지난해 초에 미리 했었으면은 이렇게 집값이 너무 상승했다가 이게 확 꺾이는 이런 시장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1년 전만 해도 엄청난 유동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70%는 무조건 거의 대출되었으니까요. 조정지역 말고는 그런 상황을 계산한다면은 어쨌든 뭐 지나간 얘기니까 어쨌든 정책이 좀 쓰는 게 아쉬울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표를 위해서 정책을 쓰는 거지, 정말 경기를 생각하고 하는 정부가 뭐
요즘에는 좀 냉소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누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간에 뭐 정치 쓰는 거 보면은 참 좀 애매하죠. 정치 얘기는 뭐 좀 별로 하기 싫어서 좀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집값은 오를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집을 누가 받아줄 수 있을지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작년에 좋았던 2021년 초반 중반까지로만 생각할게요. 2021년 한 7, 8월 가격을 아직도 생각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집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팔려고 하시는 분은 그 가격에 내놓으면은 아마 시장에서 반응이 전혀 없죠. 지금 내놓으시려면은 최소한 2년 전 가격으로 돌려놔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원래 5억 했던 수도권 대부분 지역들이 지금 또 한 10억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뭐 7억 하는 데도 있고 8억 하는 데도 있는데 그 일단 사는 입장에서는 7억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거 5억짜리 집이 돼야 살 수 있지 7억만 돼도 49 5억 정도 대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5억 대출하면은 6% 이자 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 1년에 이자입니다. 결론은 이런 집들은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요. 결론은 뭐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어차피 돈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서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규제 지역에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과천도 마찬가지죠. 과천, 광명은 재개발, 재건축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투기 지역으로 계속 묶여놓은 거고. 성남 같은 데는 재건축, 재개발이 많죠. 그래서 그렇고 하남시는 또 서울의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미사 신도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또 묶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집값이 제가 볼 때는 뭐 강남 말고 다 풀어놔도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없는 곳이라면 다 풀어놔도 집값은 오르기 힘들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3억이 만약 아까 5억짜리 집을 다시 돌아갈게요. 그분이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내 돈이 한 3억 있다 칠게요. 그러면은 3억을 집을 사서 2억 대출하죠. 1억 12 그럼 한 달에 100만 원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지금은 오르는 시기가 아니죠. 물론 뭐 이게 더 이상 안 떨어지겠다 확신을 하면은 뭐 한 2, 3년 정도 있으면 또 최소한 2년 이상 있으면 이자가 떨어지겠죠. 이렇게 계속 높은 이자가 하면은 지금 경기에서는 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억을 반대로 집을 안 사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 예금 금리가 6%입니다. 6%. 6.5%도 나왔고 7%도 나왔는데 6.5%만 잡아도 6%만 잡을게요. 368 오히려 1,80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세금 떼고 해도 약 1,600만 원을 1년에 받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 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결론은 앞으로 방향성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면은 뭐 서울 일부 지역 말고는 뭐 투기 지역에서 많이 풀릴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어쨌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는 결국은 정책이 세금에 대한 완화를 주겠죠. 일단 취득세를 완화를 해줘야 다주택자들이 이제 뭐 돈 있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겠죠. 만약에 이제 꼭 집을 팔아야 된다. 높은 이자에 못 견디는 연끌 하신 젊은 분들이 이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대출했던데 지금 6% 이자 3년 18 1,500씩 150만 원씩 내고 원금까지 하면 200만 원씩 이자를 낼 수가 은행 그 채무를 갚기 힘든 시점이 오면은 이제 저렴하게 이제 나오는 물건들은 결국은 또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취득세 규제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다주택자들이겠죠. 1주택자들은 어차피 뭐 지금 1주택자도 실거주 분들이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게 사실은 맞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면은 또 떨어지면 또 심리가 안 사신 분들은 또 계속 안 사는 게 또 그게 또 시장 심리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어차피 돈을 끊어내려면은 결국에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취득세를
중과세를 풀어주는 거죠. 중과세 풀어주면은 결론은 그분들이 움직이겠죠. 거기다가 그 집들을 임대사업자의 물건에 대한 또 그 법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미끼를 줘야 또 움직이겠죠. 그렇게 해야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분양 시장이 엉망이기 때문에 또 양도소득세를 또 풀어주겠죠. 양도소득세, 특히 미분양된 아파트들에서 양도소득세를 더 완화해주던 뭐 이런 정책이 있어야 미분양이 해소가 되지, 아니면은 양도소득세 때문에라도 또 어쨌든 그 미분양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 들어가지. 지금 뭐 높아진 건설 그 단가 때문에 어쨌든 분양가가 다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은 사실은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사실은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규제 지역 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아무 의미 없지는 않겠죠. 어쨌든 수도권에 또 원하는 지역에 집을 사시고 싶은 분들, 파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사실은 이제 가격보다는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 지금 세수가 엄청 큽니다.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는 1년에 지금 줄어드는 게 10조였나 20조나요. 이 지방에서, 지방 정부에서 다 나눠서 합치면은 전국에서 취득세는 정리를 해드리면 취득세는 그 지방에서 가져가고요. 양도세는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이제 납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10%를 또 지방세로 내죠. 예를 들면 양도세를 소득세를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은 거기다 10만 원은 또 정부에 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100에 대한 또 10%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어쨌든 거래라도 터져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뭐 집 없으신 분들은 더 사실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리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전환이 되게 많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전세는 하면은 뭐 대출 이자가 거의 뭐 월세랑 뭐 배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뭐 굳이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 굳이 전세를 할 필요 있겠나요? 저기 차라리 월세로 해서 그냥 안전하게, 그냥 월세는 뭐 보증금 뭐 거의 뭐 사고가 잘 나지 않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론은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마 내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중에도 뭐 괜찮은 뭐 급매물이 있다면은 그거는 잡아야 되는데, 그게 항상 그 단지를 뭐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뭐 그런 저점을 잡는 것도 사실은 뭐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하실 분들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집에 옛날에 몇 년 전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온다 싶으면은 뭐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어쨌든 이번 정책 그 규제 완화로 해서 집값 오르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특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